말은 입에서 나오고 입은 운이 들어갔다 나오는 통로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말년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말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혼자가 최고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생활을 하나씩 이야기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말이 많은 것은 뭔가에 관심이 많고 자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이니 노년기에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말이어서 무게가 없으면 가치와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은 잘 가지만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구독자분은 오히려 절제해 가면서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갑고 즐겁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무엇이든 간에 과하면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나이 들어서 말하면 무조건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말년운을 지키려면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으니 꼭 시청하셔서 나에게 들어올 재물운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말하면 무조건 후회하는 첫 번째. 친하다고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묻거나 말하지 마세요. 설날과 추석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가끔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계획이나 정치 등 민감한 주제가 대화의 소재가 될 때인데요. 자칫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누구누구네 자식은 대학교 언제가? 와 같이 사생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생활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상처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이 많이 쪘네. 너 흰 머리카락 보인다. 결혼은 왜 안 하니?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상대방에게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종종 듣게 되는 선 넘는 말.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일 텐데요. 상대방과 사생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다고 하죠. 나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된답니다.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의 사생활은 물론 상대방에게 사생활을 묻는 습관은 자제하시는 게 내 말년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색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의라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은 호의는 오히려 불편함일 텐데요. 이렇게 챙겨주면 고마워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챙겨주어도 상처와 후회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 텐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상대가 바라는 것이 달라서 요구하지 않은 일을 챙겨주고 생색낼수록 그 의미는 퇴색되고 추잡스러워집니다. 만약 챙겨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면 챙겨준 일로 생색내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모양만 우스워지는 꼴이 되니까요. 생색내지 않아도 도움을 받은 상대는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냥 한번 고마워하고 표현하면 그만이니 굳이 생색내는 말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수용하는 마음과 자기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나이 들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을 지루하게 한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 말이 술술 나오지 않는 데다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지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데 반해 노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달라고 젊은이들이 초청하지 않는 한 오래전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급적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를 특별히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짧게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촌철살인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요? 둘째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저마다 삶의 곡절이 있고 그 곡절들을 잘 헤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자존감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너무 자기 자랑을 하거나 대화를 전적으로 주도하려 들면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해서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 지인분 중에서는 내 나이가 이 정도이니 말을 좀 막 해도 괜찮겠지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를 우아하게 하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 훈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만 되면 훈계하고 설교하려 들죠. 공부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결혼해라, 성공해라 등등. 자신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후손들이 이뤄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훈계하겠지만 이 말을 듣는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살아온 표준과 지금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표준은 다른 법입니다. 구식 사고방식에 의해 표현된 훈계와 비난은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다시는 만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고민을 경청하고 작은 것이라도 격려할 말을 찾아보세요. 얼마 전 모임 나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좋은 글을 보았는데요. 묘원 스님이 쓴 글인데 말이 많았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은 것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습관입니다. 말이 많았을 때는 단지 말을 많이 한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들뜬 마음이 고요해지면 차츰 말이 조절됩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나 많이 하고 가자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마디라도 영혼이 깃든 말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라는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깊이가 더해지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약점과 누군가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모릅니다. 민감한 개인사는 안 드러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니까요.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버린 말은 본인에게 결국 돌아온다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될수록 안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재물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이 있는 경우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살짝 재치스럽게 말해보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고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과 하루 일과와 삶이 있기에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대화법입니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말년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가치를 내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듭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죠. 자랑만 하는 사람은 당장은 필요해서 곁에 있어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서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죠.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남게 되죠.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했던 선행과 도움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입니다. 굳이 미리 말해서 대운과 말년운을 쫓지 마세요. 요즘처럼 분열된 사회에서는 지위도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때마다 시기와 질투의 농도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상태일수록 나 자신을 감추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겪어보았는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카카오 스토리를 하면서 나의 사소한 일상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기 위해 일상사진과 가족여행 사진을 꺼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했었는데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가 되어 있던 수백 명의 사람이 부러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와 질투를 하더군요. 결국 지금의 카카오 스토리는 친구가 20명도 안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났고 원래 목적인 일기 형식의 목표만 남아 훌쩍 커버린 아이들과 간혹 들어가서 과거를 회상하며 웃고 살펴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는 모두 박수를 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서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되면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런 관계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이며 각자의 집안에서는 장남, 장녀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도 각자의 집안을 챙기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둥이 되어버렸는데요. 중년이 되어도 각자의 집안적 경제 상황과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동생들 때문에 고생했었고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서로 관심을 끄고 거절을 많이 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망나니 같은 여동생 남동생들의 돈에 대한 사고로 부모님들이 고통받았죠. 부모님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장남장녀인 우리 부부에게 전가가 되는 반복되는 젊은 시절을 살아왔는데요. 그런 동생들은 우리 부부가 주는 돈은 당연하게 받았고 나중에는 왜 돈을 못 주냐라는 식으로 상처받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 철없는 각자의 동생들에게 신경을 끄고 가장 가까운 서로의 부모님만 챙기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가진 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멀어집니다. 나에 대한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롭다죠.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매우 힘듭니다. 입을 조심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때론 더 중요합니다. 예전 직장인 시절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유명 개그맨의 표정과 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개그맨들을 실제로 처음 봐서 인사를 하면 웃으면서 화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무뚝뚝하고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당시에는 불편했지만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소크라테스가 왜 침묵은 금이다라고 했는지 생각해보시고 말년운과 재물운을 지키려면 내 말로 인해 입에서 운이 나가는 것을 막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